1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현대차와 대한항공에 지원 사격을 요청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캐나다가 유럽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독일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 주 캐나다를 방문하는 우리 정부 특사단은 자동차와 전자전 장비 분야까지 전선을 확대해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사안 단독 취재한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예. 현대차와 대한항공이 요청을 받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재 방산 특사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캐나다 방문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서 대한항공에도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강훈식 비서실장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번에 신임으로 취임했던 해군 잠수함 사령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이 캐나다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사단의 요구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 더해서 대한항공도 캐나다 방문을 포함해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CPSP 수주전 동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뿐만 아니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업체들이 특사단에 대거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CPSP 사업은 오는 3월 입찰서 제출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한국과 독일이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업 수주를 하면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감을 확보하게 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일로 판세가 기울자 정부가 캐나다를 설득하기 위해 현지에 특사단을 급파하며 막판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잠수함 프로젝트인데 대한항공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예,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과 또 캐나다 항공기와 잠수함 겉으로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한항공도 이제 군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항공우주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몇 년 새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이가 부쩍 가까워진 모양새입니다. 대한항공은 민항기뿐 아니라 군용기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군용 부문에서 캐나다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캐나다의 민항기와 군용기를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봄바르디어가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미국 등 해외에 의존하던 특수기들을 한국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수기죠. 전자전기. 또 보시는 것처럼 3조 1천억 원 규모의 항공통제기가 대표적으로 유사시 적의 전자장비를 마비하고 또 항공기를 통제하는 작전과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항공이 각각 LIG 넥스원 또 L3 해리스라는 미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서 두 사업을 다 수주했는데 플랫폼이 될 기체가 봄바르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 즉 여객기를 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봄바르디어의 G6500을 각각 4대씩 모두 8대를 사들여서 국산 무기체계 탑재하고 공군에 인도할 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봄바르디어의 제조 공장을 둘러보고 봄바르디어가 한국 공군에 그랬듯 한화오션을 비롯한 이 팀 코리아도 캐나다 해군 전력 현대화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독일도 캐나다의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봄바르디어 항공기를 20대 가까이 구매하고 또 여기에 로키드 마틴 캐나다라는 현지 방산업체에 있는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독일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현대차는 지금 캐나다 현지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여기가 승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거론됐었던 현대차가 승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공식화된 게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이번 프로젝트를요, B2 이제 G를 넘어서 G2G 성격으로 두고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인데요. 수십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따내는 대신에 상응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국과 독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대차, 독일의 폭스바겐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파급력이 큰 글로벌 완성차 톱티어 기업들이 현지 공장이나 연구소를 들이게 된다고 하면 이 낙수 효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시장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요, 이 규모가 작고 판매량이 적은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캐나다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150만 대가량, 미국의 10분의 1에 못 미치고요.
그나마 현대차와 기아가 캐나다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간 판매량 합산이 약 23만 대인데 그중에 21만 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만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1990년대 캐나다에 이미 현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브루몬 공장이라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철수한 이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쉽사리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대차가 짓고 있는 신사옥의 기부 체납급을 대폭 줄여주는 등 투자를 좀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독일은 이미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입니다. 파워코가 온타리오주에 2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을 들여서 배터리셀 공장을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로 무게추가 좀 기우는 것 같다 보니까 지금 예.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국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이 독일을 꺾을 수 있겠다. 이제 뭐 사제지간, 이제 부자관계라고 하죠. 이제 한국의 잠수함이 독일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독일을 넘어서는 이런 역사를 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보고 3 배치2가 독일의 경쟁품 대비 성능이 뛰어나긴 한데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캐나다가 지난해 유럽연합의 방산 블록화 수단이죠. 공동 조달과 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유럽국 가운데 처음으로 여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외교적인 이유로 한국보다 우세해졌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원천 기술과 지식 재산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잠수함은 이제 1970년대 부근부터 독일 잠수함을 들여와서 기반으로 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법적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협상 중에 이제 뭐 지식 재산권이나 내지는 원천 기술을 놓고서 재부각이 될 위험도 있고요. 성능은 한국이, 외교는 독일이 이렇게 앞서서 비등한 만큼 결국 15% 평가 비중에 있는 절충 교역이 이번 수주의 판가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어성철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 사장도 이달 초에 캐나다 편도행 비행기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왕복행을 끊은 게 아닌 게 넘어가서 이제 잠수함 시뮬레이션 기기를 제공한다거나 절충 교역을 하겠다고 무기한 세일즈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시에 오타와를 중심으로는요, 이 버스나 지하철, 전광판이나 이제 시민들이 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장보고 3 배치 2에 관련된 광고들이 잇따라서 게재되면서 이제 막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배창학 기자였습니다.